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소진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진에 대한 극복을 하기 전에 내가 소진이 된 상태인가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MBI라고 해서 메슬렉이라는 분이 굉장히 소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메슬렉 번아웃 인벤토리라고 해서 소진 척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빠르게 읽어가고 이 척도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테니까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시고서 이 척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낀다. 전혀 없다. 1년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매일. 2번.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완전히 지쳐버린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3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빠진다. 4번. 나는 고객이나 내담자의 기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번. 나는 일부 고객이나 내담자에 대해서 인격이 없는 물건처럼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6번.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다. 7번. 나는 고객이나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 8번. 나는 나의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9번. 나는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10번. 나는 이 일에 종사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둔감해졌다. 11번. 이 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메마를까봐 걱정이다. 12번. 내가 매우 활기차 있다고 느낀다. 13번. 나는 나의 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14번. 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15번. 나는 어떤 고객이나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 16번.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17번. 나는 고객이나 내담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해 줄 수 있다. 18번. 나는 고객이나 내담자와 친밀하게 작업하고 나면 매우 만족한다. 19번. 나는 이 일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왔다. 20번. 나는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다. 21번. 일을 하면서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22번. 고객이나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의 일부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고 느낀다. 자, 이것에 대한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면 감정적인 고갈이 이렇게 1, 2, 3, 6, 8, 13, 14, 16, 20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크한 점수를 모두 합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비인격화 영역이죠. 5번, 10번, 11번, 15번, 22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영역을 다 합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취감의 감소는 모두 역채점의 문항입니다. 역채점이라는 건 0점으로 하셨으면 6점을 주는 거고요. 1점은 5점이랑 바꾸시면 되고 2점은 4점이랑 바꿔서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3점은 그대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 7번, 9번, 12번, 17번, 18번, 19번, 21번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합해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진을 경험하는 상태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요인 중에, 세부적인 영역 중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의 소진이 심한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문항수의 수로 점수에 합한 것을 나누시면 서로서로 비교가 돼서 내가 어떤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소진의 4단계 중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될까? 소진의 점수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나는 열정의 단계인가? 침체의 단계인가? 좌절의 단계인가? 무관심의 단계인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침체의 단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에 좀 적응이 되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일에도 흥미가 없고, 그래서 퇴근 후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면서 나의 삶의 만족감을 좀 올려볼까? 이러한 양상으로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침체 단계 속에서 많이들 지내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진정한 소진은 이 무관심의 단계를 진정한 소진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의 단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단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열정의 단계, 침체 단계, 좌절 단계, 무관심의 단계 이렇게 영역별로 조금씩 나눠진 부분이 있으니 이게 어떤 부분이랑 관련되는지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진에 대한 대책, 예방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걸 보면요. 6가지 영역에서 수진에 대한 극복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작업부와의 영역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탈진이 되기도 하고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의 압박, 너무 많은 업무, 이것이 작업부하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대처 방법으로는 일단 에너지의 회복인데요. 이게 심리적인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도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죠. 그럴 때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 기술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표를 좀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세울 때는 너무 큰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 10분 단위, 5분 단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 관리 기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서 힘들다면 업무량 감소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본인의 업무를 분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통제입니다. 통제는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럴 때 일을 맡기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세세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비효율적인 리더나 비효율적인 팀, 뭔가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율성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너무 많은 통제보다는 스스로에게 어떤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리더가 아니라면 이러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더가 너무 혼자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다음 책임자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영역별로 관리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의 재구성입니다.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팀의 재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죠. 그다음은 보상입니다. 불만족스러운 보상, 그리고 인식의 결여, 만족스럽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과 관련된 영역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급여죠. 그래서 급여가 나한테 충분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지적인 보상이 되는가? 너무 쉬운 일들만 나한테 주어졌을 때는 만족감을 못 느끼게 되고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한데?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 급여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는 내가 월 받는 급여가 얼만지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그런 것보다는요. 이 보상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복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경력이 쌓였을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보상이 충분치 않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견디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고 쉽게 포기하시는 경우에 정말 큰 보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 사회예요. 이것은 이제 동료와의 다툼, 상사가 거만한지, 부하 직원과의 문제, 까다로운 고객들,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이런 지역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이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엔 상호작용의 개선입니다. 뭔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업무에도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보통 큰 기업들이 그 기업 내에 상담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같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결과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를 해서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직장 내에 있는 상담소들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직장 내에 있는 상담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료와의 연합이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지지적인 상사, 친근한 동료, 당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에 의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공평함입니다. 공평함은 스케줄의 결정, 업무, 승진에서의 불공평함, 무시, 차별, 편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서로의 존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해 주고 어떠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틀림이 아니다. 다름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면서 차이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 사회로 들어가게 될수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받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한 명의 인격체를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확보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승진에 대해서 고가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제도적으로 공평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실상 이런 공평함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이런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꽤 많은 부분이 앞서 봤던 지역사회 영역처럼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여기에 많이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치인데요. 조직에서의 가치,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비도덕적이거나 규범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파괴적인 것,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성실함이 있고요. 정직함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는 조금 부정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충분한 존중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건설적인 가치관을 장려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정직하지 못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어떤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짧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소진이 되는 영역도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소진에서 탈출하는 것도 쉽겠죠. 그렇지만 그 영역을 제거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는 당신의 업무 능력을 감추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잘못된 문화가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겸손은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을 반감시켜서 남 앞에서 표현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보상 심리가 또 생기죠. 그래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당신의 업무 능력을 감추고 반감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능력들을 드러내시는 것들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죠.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런 지지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근 후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 멘토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성공일까? 아니면 내가 삶에 대한 가치 중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일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인 압박으로 만들어진 성공이 아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